10분으로 끝내는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모든 것 그 세 번째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났었죠. 미적분보다 어려워진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그만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졌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 그리고 1세대 1주택 정의 및 적용례는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파리 대책부터 최근까지 나온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크게 네 가지가 강화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계산 구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취득할 때 가액 대비 팔 때 가격, 우리가 실제로 번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세법상으로는 양도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한 양도차익에 주식처럼 부동산을 사고 팔지 못하니까 쉽게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오랜 기간 보유했으니 특별히 빼줄게 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일반적인 부동산은 최대 30%, 1세대 1주택자는 80%까지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요렇게 적용을 해주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산출되게 됩니다. 여기에 6에서 42%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자, 1세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뭐죠? 그쵸?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많지 않다라고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 비과세가 뭐죠? 그쵸?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이거는 거주자한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요. 비과세라고 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고 고가주택은 예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가주택, 세법에서 얘기하는 고가주택이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별도로 구해서 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10억에 구입해서 30억에 판다라고 하면 20억을 벌었죠. 이거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되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분의 양도가액에서 비과세되는 9억을 빼줍니다. 우리 얘를 기준으로 하면 20억에서 곱하기 양도가 30억 분의 30억에서 9억을 빼면 21억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14억이 됩니다. 여기에 뭘 적용한다고요? 네, 연 8%짜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우리가 계산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14억이었죠. 이게 10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14억 곱하기 80%한 만큼을 14억에서 빼주면 실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양도소득 금액은 2억 8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역시 세부담 차이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표인데요. 자, 10년 전에 10억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에 양도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달아볼게요. 이때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면 2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팔 거냐 아니면 똑같은 2주택자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파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의 차이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자는 그쵸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연 8%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자, 2주택자는 8%짜리 적용 못 받고요. 연 2%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되고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번 돈 자체가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런데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판다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까지 붙게 됩니다. 자,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양도차익이 얼마였죠? 10억이었죠. 그럼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10억 곱하기 20억 분의 20 빼기 9 하면 5억 5천이 됩니다. 5억 5천에 대해서 10년 보유하면 80%를 빼주죠. 그러면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한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팔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아니라 번 돈 전체가 양도차익이 되고요. 10억에 10년이니까 연 2%, 2억이 빠지겠죠. 여기에 양도세 42% 세율을 적용받으면 3억 3천까지 세금이 늘어나고요. 똑같이 2주택자이지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판다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42%에 10%가 중과돼 52% 세율을 적용받으면 5억 3,300까지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부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를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첫 번째 강화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2년 보유 요건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하다? 거주 요건 2년을 꼭 갖춰야 돼. 자, 조정대상 지역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볼 필요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만큼은. 자, 처음에 파리 대책 때 이 검정색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고요. 지정이 됐고 2018년 8월 28일 날 구리와 안양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가 추가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1일 날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 기흥구가 조정대상 지역에 편입이 됐고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20일 날 이제 수원 영통, 권선, 안양, 만안, 의왕이 편입이 됩니다. 재밌는 건 2018년 12월 31일 날 부산, 진, 연제 등 이런 파란색으로 된 부분, 요 밑에 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부산 진에 있는 아파트를 2019년 2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판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얘는 양도 당시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러면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될까요? 종종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 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얘는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 자, 이걸 한번 예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18년 2월에 하나는 안양 동안구에 있는 평촌 아파트, 하나는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둘 다 10년을 보유하고 한 뒤에 판매를 한다라고, 양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거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두 주택의 세부담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둘 다 9억이 안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자, 평촌은 언제 조정대상 지역에 편입이 됐죠? 2018년 8월 28일에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 예제에서 평촌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 취득한 시기가 18년 2월이죠. 그러면 취득한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분당은 언제 조정대상 지역에 편입이 됐죠? 2017년 파리 대책 때 최초 들어왔죠. 성남시 분당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화된 내용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왜? 양도가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했어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했었다라면 올해 양도분부터는
2년 보유 요건 외에 2년 거주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살펴보면 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둘 다 실거주는 안 했고요. 10년 보유하고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하나는 19년에 팔고 하나는 20년에 팔았습니다. 얘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02년 2월에 취득한 건 아니고요. 취득 시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도 시기만 한번 살펴봐 주세요. 둘 다 10년을 보유했고 하나는 19년에 팔고 하나는 20년에 팔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19년에 팔은 거는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 취득을 했고 19년에 팔았다라면 자,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걸 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 적용을 받죠. 그래서 34억 8천이 비용적인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 3억 6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아파트를 시기를 달리해서 19년이 아닌 20년에 팔았다라면 34억 8천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13억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담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고가주택을 팔 거라면 일단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세 번째 강화된 내용인데요. 똑같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만 실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80%가 아니라 보유기간 연 4%씩 10년 40%, 거주기간 연 4%씩 10년 40%, 그래서 80%를 적용해 주겠다. 좀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가주택을 갖고 있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라면 이 주택은 투기 목적,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많이 적용해 주겠다. 다만 바로 적용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내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3년이면 24%, 4년이면 32% 이렇게 해서 10년에 80%였던 것이 보유기간 4%씩, 거주기간 4%씩으로 쪼개놉니다. 자, 그러면 자, 양도가액 20억이고요. 양도차익이 10억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양도차익이 10억이죠. 그런데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죠? 양도가, 그러니까 양도차익 10억 곱하기 양도가 20억 분의 20 빼기 9 하면 5억 5천이 나옵니다. 5억 5천에 10년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하면 4억 4천이 되죠. 그래서 현행대로라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0년 보유했다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2년 거주했다라면 어떻게 되죠? 10년 보유 곱하기 4%하면 40%, 2년 보유 곱하기 4%하면 8%죠. 즉 80%가 아니라 48%만큼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2,273만 원이 아니라 8,8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실제 거주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갭이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기간을 기산하겠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그거를 표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유기간 2년 요건을 판단할 때는 앞으로는 다주택자였을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을 새롭게 기산하겠다.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전, 그러니까 현행이죠.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A, B, C 세 개의 주택을 갖고 있어요. A를 세금을 내고 팝니다. 그리고 B를 세금을 내고 팔아요. 그리고 나면 C 하나만 남죠. 그러면 C주택 양도 시점에는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왜? C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을 충족하기만 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2년을 기산하겠다. 그래서 그걸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뭐냐면 ABC 3개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A와 B를 팝니다. 그러면 C 주택 하나만 갖고 있죠. 현행대로라면 얘가 실제 취득한 시점이 이때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간이 C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2년만 넘으면 비과세를 해줬던 것이 그게 아니라 A와 B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C주택을 새로 취득한 걸로 봐서 그때부터 2년을 보유기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자,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 1월 5일에 A라는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5일에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5일 날 요 종전주택, 제가 A라고 말한 요 종전주택을 팝니다.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될까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10일 날 요 신규 주택을 또 팝니다.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구주택을 팔면 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요 신규 취득한 주택을 이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10일 날 팔았을 때 얘가 비과세가 되냐? 사실 현행대로라면 뭐죠? 양도 당시 1주택자이고 얘가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 그러면 19년 11월 5일부터 2020년 2021년 11월 5일만 지나면 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되죠?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그 개정 규정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이 2020년 12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2년을 기산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2020년 12월 5일부터 새로 기산을 하면 이 주택을 파는 21년 12월 10일은 1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예외 조항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얘가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을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비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죠. 사실 한 번의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보시면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개정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파리부동산 대책 때 나온 게 뭐였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만 9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80% 적용받으려면 그러려면 얘는 고가주택이겠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고가주택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면 된다. 거주기간 죄송합니다.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면 된다. 였죠. 10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하면 된다 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요건 딱 올해 1년만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2021년 즉 내년 양도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각각 4%씩 10년에서 40%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오래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받을 수 있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팔 때 이 1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하는 건 이 마지막 남은 주택 취득일부터 팔 때까지 기간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가정해서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단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언제부터?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